이번 기록은 제가 가장 아끼는 기록입니다. 2007년 어느 날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08년 5월 7일 오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래전의 기억이 제대로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일수록 오래전의 기억은 생생하게 나지만 조금 전 기억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일기 형식으로 일기를 적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스스로 적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적어보기로 하고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8개월 동안 적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동안 겨우 20여 개 정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2달간만 더 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그간의 정체는 사라지고 놀랄 정도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간 20여 개였던 기록이 10개월째가 되자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11년 동안 모인 에피소드가 거의 12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패턴이 진행되어 에피소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매일 기록하는 것에 웃기는 일이 있으면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피소드가 매일 생기잖아 매일 적을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에피소드는 생길 때마다 적는 반면 매일 기록하는 이 기록은 비록 5년이나 늦게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에피소드보다 양적인 면에서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록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절 운동을 건강에 관한 정보와 함께 모으는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건강에 변화가 있거나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 최근에도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비문증으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각막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레이저 시술로 좋아졌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사례는 글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 이회수 씨가 쓴 글쓰기 공정부양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뇌리에 자리 잡은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5개씩 단어를 익히려고 하였다가 결국 그 단어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들기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록 5개의 단어였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제가 2개로 나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100개를 억지로 성공하고 이번엔 6개의 단어를 가지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100개씩 성공해가면서 점차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5개의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기에 그동안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단어 스토리는 2020년 10월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향상된 실력으로 퇴직 이후에 유튜브로 활약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데 시간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하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새해가 되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는 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 형태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매달 교육 일정과 개인적인 일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년 이런 작은 수첩을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소확행을 기록하거나 그날의 계획 등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고급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굳이 디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 80만 화소의 성능에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디카를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이 상당히 올라갔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기록하는 녹음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녹음 기능이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중요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녹음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라는 이름대로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양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를 기록할 수도 있고 소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달린 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많은 기록을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록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기록을 해야 하는 본인이 그 기록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기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기록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그간의 경험으로는 조직의 기록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록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 기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조직의 기록까지 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만약 회사의 기록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